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격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주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상충, 그 다음에 상형, 이 상충과 상형살, 그러니까 지지는 형충회합이 있죠. 이 상충회합이 있는데 이 상충과 상형, 삼형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살과 형살 이것 때문에 울고 온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외워놨잖아요. 그죠? 사생지, 사왕지, 사묘지로 해서 외워놨는데 사주에서 응용할 때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리고 충과 형살이 과연 나쁘기만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충과 상형살, 충살과 형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조금 사주에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응용하는 방법을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충살과 형살이 있습니다. 이 상충, 충과 형살은 다르죠. 그래서 충을 먼저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생지를 기준으로 이 사생지, 사왕지, 그 다음에 사묘지 각 다르죠? 그래서 이 사생지부터 인신사해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생지를 인신사에 이렇게 외워두셔서 인사의 사생지끼리, 그 다음에 사자오묘유 이렇게 왕지, 그 다음에 진수충미, 이렇게 해서 인신사의 자오묘 진수충미가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사생지끼리 모임, 그 다음에 왕지끼리 모임, 그 다음에 묘지끼리 모임. 그래서 요 인과 신이 이렇게 상충입니다. 그 다음에 인신사에 이렇게 해서 사해하고 충이에요. 그 다음에 자하고 오하고 좌우 충이고 묘유가 또 충입니다. 그리고 진과 술이 충이고 그 다음에 충과 미가 충입니다. 그래서 이 육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충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육충살이죠. 얘네들끼리는 어떤 지지이기 때문에 지지는 세력이다. 세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인이 당령을 해갖고 힘을 갖고 있을 때 신이 와서 충을 하면 얘가 깨지겠죠. 그죠? 깨지고 얘가 승할 수 있겠지만 인도 피해는 면하지는 못한다. 같은 치로 사와 해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잡고 있을 때 부딪히면 인이 깨지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지장간 속에 그러면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1월 그죠?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인이 어떤 당령하고 세력군이 있다. 그죠? 봄이니까 1월달 그러면 그렇죠. 사달은 또 4월달 이렇게 해서 각 계절마다 충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충, 지수충, 충미충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12달을 그렸을 때 그죠? 12달을 그립니다. 그러면 요 봄에가 인묘진이 있죠? 여기가 신유술이 인묘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술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이 충입니다. 인과 신충, 묘유충, 진술충 그렇죠. 겨울에는 해자축이 있잖아요. 그죠? 해, 그 다음에 자축, 그 다음에 여름에는 사오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과 겨울의 충에서 사해충, 좌우충, 충미충 그죠? 이렇게 보면은 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봄, 가을과 여름, 겨울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신충, 사해충 이것이 언제 쓰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연월일시로 그죠? 연월일시로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있을 때
요 지지에, 그죠? 일간이 이렇게 있고, 월일지가 있을 때, 요 일지와 월지, 그러니까 충은 이렇게 충도 걸려도 충이요, 이렇게 충도 충이요, 이렇게 충도 충이요, 이렇게 충도 충입니다. 충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충 이 글자끼리 부딪힘이 있다면 충살입니다. 충이라는 건 왜 서로 대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대립해서 싸움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충은 이 서로 이렇게 막 안 보는 거죠. 싸움 보기만 하면 자꾸 으르렁거리고. 근데 다행인 것은 충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안 볼 뿐이고 싸울 뿐이지. 그죠? 사후에 서로 갖다가 위해를 가하거나 뭐 이렇게를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은 뒤끝이 그죠? 뒤끝이 막다 이렇게죠. 막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살은 친구들끼리 이제 뭐 시비 다툼이 있을 경우 이런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나 1대1로 완다치 하자 싸웠단 말이에요. 부다닥부닥 싸우고 나서 그냥 딱 끝나면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더 맞고 덜 맞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형살은 좀 약간 다르죠. 그 충살은 그렇듯이 한번 싸우면 뭐 네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그죠? 네가 다치든 내가 다치든 한번 부딪혀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말갈불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끝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충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상충이 충살에 하나가 뜩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를 근다리면 조상궁을 근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근다리거나 문무자리. 그 다음에 또 어디냐 먼 거리 갈 일이 생긴다. 이런 게 있죠. 여기는 월지는 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장궁이고 여기가 부모궁이니까. 그죠?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죠? 아니면 직장에 관계된 직장에 어떤 부딪힐 일들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요 일지죠. 일지는 어디 누구죠? 요거는 배우자, 그죠? 배우자궁입니다. 배우자궁에 들어와서 충살이 걸렸다. 물론 이 궁성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사이가 안 좋고, 조상과 사이가 안 좋고, 자식과 안 좋고, 여기는, 요렇게 가면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사이가 안 좋고, 요렇게 하면 내 조상님들과 내 자식과 사이가 안 좋고, 제가 안 지내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배우자를 충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왔다. 어떤 인자가 들어오면 내 가정에, 또는 부부간에, 그죠? 부부간에, 또 어떻게죠? 이거 내 몸 자리잖아, 내 몸.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세한 거는 충살과 형살이 들어올지라도, 그죠? 들어올지라도 우선되는 게 뭐다? 우선되는 거는 그것은 육친에 관계된 육친이 있죠. 육친. 우리가 얘기하는 관비시제입니다. 육친이 우선이다. 우선. 그러니까 육친 관계에 일어난 일 다음에 요거를 갖다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육기 역술에서는 이 들어오는 인자들을 나중에 어떤 부분으로 보지. 이거 중점적인 거 아닙니다. 육친 관계, 관인비시제 들어오는 인자들을 더 확실하게 쓴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육기 역술이죠. 육친을 귀신같이 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식궁에 들어와서 자식궁이 건달았다. 그러면 자식에 관계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궁성에서 외부에서 인자가 들어왔다 이거죠. 인자가 들어와서 어느 곳을 건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눴을 때 사회고 가정이라고 그랬죠. 사회. 여기는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에 어떤 인자들이 와서 건달이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건달이든 여기를 건달이든 여기를 건달이든 여기 건달이든 건드려 들어왔는 이 인자가 들어온 게 들어온 인자 그죠? 인자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던 상신, 그죠? 상신. 이 상신이 뭐라고 그랬죠? 상신은 이꼬로 수입입니다. 그죠? 수입. 이 상신을 끼고 들어와서 건달했느냐? 그죠? 상신을 끼고 들어와서 건달했느냐? 아니면 그냥 와서 때렸느냐가에 따라서 상신을 끼고 이 상신이라는 부분을 이 상신이라는 부분 플러스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뭐죠? 수입과 연결된 일로, 수입과 연결된 거죠. 연결된 걸로 일로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진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빈집에 소 들어오듯이 와 돈으로 이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 상신이라는 부분이 없다. 이거는 안 좋은 일이죠. 나쁜 일로 바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직장국에 들어와서 직장에서 안 좋은 일로 직장에서 말썽이 생긴 거고, 여기도 산소 땅에도 이 조상님 땅이니까 산소를 건달하거나 먼데 출장을 갈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좋지 않은 일을 해결하러 가는 일이다, 이런 거죠. 월지는 직장도 직장 나쁜 거, 일지도 안 좋은 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 신 걱정이 집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겠죠. 이때에 그래서 이 충살이 들어왔을 경우, 충살이나 형살도 마찬가지인데, 이 충살이나 형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충살이 들어올 때 건달이고 들어왔다. 그 충이랑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상신을 끼고 플러스해서 도와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돈 벌 일로 좋은 거예요. 움직임 이동인데 그거는 좋은 일로 이동이 있다. 그렇지만 상신이 없는 경우 좋지 않게 소비되고 안 좋은 일로 이동수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충살과 형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충살, 인신충, 기죠, 사해충, 좌우충, 그 다음에 묘충, 이렇게 진술충, 충미충. 그러니까 인신사해는 뭐라고 그랬죠? 초동생입니다. 초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죠. 대신에 이건 역마이기도 하죠. 역마이기도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역마니까 교통사고, 통행에 대한 거 움직이다가 어떤 일을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왕지는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고, 여기는 대학생끼리 싸움이고, 여기도 도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도화도. 그렇지만 대학생들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원묘충이 그리면 요거 좀 심각한 일이 나옵니다. 심각한 일 발생입니다. 발생이다. 그죠? 좀 이렇게 좀 와장창 부셔야 되는 일들이죠. 진술충미는 노인네죠. 그죠? 노인네 싸움이다. 그러니까 어떤 묵은 일로, 묵은 감정들, 그 다음에 땅에 관계된 일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화계하고 연관됐죠. 화계. 그래서 어떤 차후 문제, 땅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 묵은 캐캐 묵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어난 일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하튼 이 충살이 사주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상신, 그죠? 상신 플러스가 됐느냐, 그죠? 상신이 없느냐, 그죠? 없느냐. 이 관계를 확실하게 체크한 다음에 이동수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지에 형살이 들어왔어요. 여기 일지죠. 일지 형살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술충이 들어왔다, 일류로 들어왔다 이거죠. 들어왔을 때 이 신정무에서 내가 상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절초로다가 상신을 끼고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로 이동수이거나
하죠. 좋은 일이 있거나 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좋은 일로 인해서 일어났느냐, 안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은 일이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상신이 없다 그러면 안 좋은 일로, 안 좋은 감정으로 이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 이거죠. 일지를 근다면 요거는 이제 가정 이동수도 있으니까 이사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형살은 이 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형살은 고칠 형자예요. 고칠 형살. 그래서 우리가 형벌 그러잖아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나쁜 것을 그죠? 나쁜 것을 고친다. 벌을 주어서 고친다. 이런 의미를 가졌잖아요. 형벌이. 그래서 형살이라는 것은 고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다시 좋게 만든다 어떤 의미를 지었습니다. 그에 따라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형벌이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만 형살이라는 건 그렇게 아주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 건데 자, 이 사생지가 들어오면 인신사해 중에서 물이 들어간 것만 빼면 됩니다. 요거를 빼면 인신사가 사명살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있어도 사명살이고 얘들끼리도 사명살이고 요렇게도 사명살. 그러니까 인신충도 되지만 형도 되죠. 인사형, 사신형, 민신 사명살 이렇게 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삼자 중 2자만 있으면 형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오묘인은 이 자묘가 형살이죠. 얘하고 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만 형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신사 이렇게 사명살이고 이렇게 구분해 좀 빨리 이해 들어오죠. 자묘가 형살입니다. 자묘는 이 형살은 무슨 얘기를 의미를 하냐면 자는 아들자자잖아요. 아들자. 그죠? 아들자. 묘는 묘시 해가 뜬다. 그죠? 그러니까 자손이 나오는 곳. 그래서 자궁의 형살에서 자궁에 질환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명살이. 물론 부딪힘 속에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자명살이에요. 명살 있으면 좀 몸이 자꾸 아파요. 자, 진술충미는 여기에서 무리들은 진을 빼면 축술미가 여기가 사명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 개가 다 있어도 형살이요. 그죠? 두 개만 있어도 형살이요. 요렇게도 형살, 요렇게도 형살. 축술미가 요것도 삼형살. 삼자 중 그죠? 이자만 있어도 이자 봉, 이자가 두 글자도 만나도 형살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형살이냐면 인신사에는 초등학생들이 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교통사고도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형이라는 것은 바쁘게 막 고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큰 것들 막 움직이는 화물차, 비행기, 기차, 그 다음 큰 대형 화물차, 버스 뭐 이런 것을 고치는데 그럼 고친다. 그래서 어떤 외관상으로 좀 큰 부분을 고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사 사명사를 가진 분들이 큰 자동차를 고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역마하고 포함이 돼서 큰 차를 고친다거나 대형 버스 고친다든가 이런 고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크게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축술미는 축술미 자묘 형사 빼고요. 축술미는 요거는 어떤 거죠? 미술 이러잖아요. 미술. 그래서 축술미는 사실은 미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손재주가 좋다. 손재주가 뛰어나다. 그죠? 뛰어나다. 그래서 이 축술미는 손재주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도 손재주가 좋으니까 어떤 게요? 큰 것보다는 우리가 일단 설비라든가 작은 거라든가 세분한 거 이런 것들을 잘 고치겠죠.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요 축술미도 삼형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사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또는 수술수, 토지요? 토끼리 쌓임 붙었다. 우리 피부가 토잖아요. 그래서 수술수가 들어오는 게 죽순미가 들어오면 수술수가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형살이라는 거. 어쨌거나 이 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한다? 고친다라는 거는 아픈 사람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고 고장난 거 다시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도 형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충살과 같이 월지, 일지, 일간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들어와서 인자가 들어왔을 때 연지를 근달이느냐, 월지를 근달이느냐, 일지를 근달이느냐, 시지를 근달이느냐에 따라 요거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운에서 들어올 때 어디를 근달이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그 위치 이런 일들이 좀 다르다. 이 공성론은 지난 시간에 했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자리에 형살에 들어왔을 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배우자가 아프거나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칠 일이 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미리 고치면 되겠죠. 그죠? 집안에 또 고친다.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 막 이런 것들도 또한 이사수 같이 겹쳐버리면 침대 가구를 다시 배치한다는 등등 우리가 활용할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도 뭐다? 상신이 이놈 상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죠? 그럼 상신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로 이동수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일시 때는 해 빼고 오유 빼고 진을 빼면 나머지가 형살에 해당된다. 위신사의 자오묘 신유를 내리면 외워놓으면 이렇게 좀 설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살과 형살, 충살은 싸우고 다 끝나. 근데 형살은요, 둘이서 야 됐냐 됐다 후다닥 싸워. 그래놓고 나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맞았어.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내가 더 맞았으니까 그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형살은 뭐냐? 뒤끝 장렬돼서 어떻게 돼요? 뒤끝 장렬돼서 결국은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래서 충살은 그냥 깔끔하게 딱 싸우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형살은 안 그렇습니다. 꼭 뒤끝이 남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일지에 형살이 걸려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수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사가 가게 되면 이걸 뭔가 복구를 한다든가 뒤에 고쳐놓고 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말썽이 생긴다. 그죠? 말썽이 있다. 그래서 뭐 고쳐놓고 나가야 되거나 막 이렇게 해야 돼서 나중에 뭐 보증 같은 걸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의미로 본다면 충살과 형살에서 어느 정도는 좋고 나쁜 거 상시 있느냐에 따라 좋냐 없으면 나쁘다 이런 게 따라서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신다고 그러면 참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육기역술 너무 사랑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지에서 형충, 해합충에서 형살, 충, 형이 더 무서워요. 충보다 형충, 회합, 이죠. 이 부분을 조금만 응용해서 사주에 우리가 접목을 시킨다면 보다 조금 사주를 더 보는데 시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육기역술 더 사랑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씩만 더 성원을 보내주시고 응원 좀 해주시고 그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